안녕하세요. 출근길 든든한 경제정보 채널 평생의 ATM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 중동 관련 소식 정말 부쩍 늘었죠? 네, 맞아요.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또 크게 부딪혔고 네네. 거기에 또 미국까지 개입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 직업 사정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럼요. 아주 직접적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 경제랑 또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핵심만 쏙쏙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복잡한 국제 정세부터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가장 뜨거운 현안인데요. 2025년 6월 13일이었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먼저 공격했고 이란도 바로 보복에 나섰고요. 네, 그러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거의 최고조에 달했죠. 근데 여기에 미국까지 직접 개입을 하면서 상황이 더 예측하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요? 거기? 네, 여기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한 20%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는요, 70% 이상이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가거든요. 와, 70%요?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여기를 진짜 봉쇄한다 이러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심하면 200달러까지 뛸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200달러요? 헉, 이건 단순히 주유비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네, 그냥 기름값 문제가 아니죠. 생산 비용, 물류 비용 다 올라가서 결국 우리 물가 전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파장이 정말 심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통령도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취소했잖아요. 네, 맞아요. 일본 총리도 참석 취소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게 국제외교 일정까지 다 틀어질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대외적인 불안 요인이 커지니까 국내 정책 방향에도 좀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에너지 쪽이요. 에너지 정책이요. 이재명 정부 공약 중에 햇빛 바람연금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정책이 이제 좀 구체화되는 모습이에요. 햇빛 발음연금,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수익이 생기면요. 그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들한테 연금처럼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수익을 공유하는 거군요. 네. 특히 그 고압 송전선로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려는 건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반대가 좀 심했으니까 전력망 짓는 걸 좀 더 수월하게 하고 또 농어촌 소득도 늘리고 이런 여러 목적이 있는 거죠. 취지는 참 좋은데요. 근데 혹시 좀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현장에서는 갈등 이야기도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결국 전기요금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던데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수익을 어떻게 나눌 거냐, 누구한테 줄 거냐 이런 기준이 아직 좀 명확하지 않아서 갈등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제도가 그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라고 하죠. 이 REC 구매 비용에 좀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이에요. 아리스요? 그게 뭔가요? 그건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일종의 증서 같은 건데요. 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 구매 비용은 결국 전력회사가 부담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비용이 우리한테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처럼 좀 큰 문제 말고도 정부가 우리 일상과 관련된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좀 더 미시적인 차원인데요. 혹시 그럼 요즘 많이들 하시는 해외 직구 관련 얘기도 있을까요? 알리나 테모 같은 거 쓰면 편하긴 한데 그 짝퉁 문제 때문에 좀 그렇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이랑 관세청이 손잡고 해외 직구 위조 상품, 이걸 집중 단속하고 있어요. 단속을 하고 있군요. 네, 지난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했는데 그때 5천 건 넘는 위조 상품을 국내에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 합니다. 와, 꽤 많네요. 네, 이제는 AI 기술까지 써서 단속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직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고 또 우리 기업들 브랜드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요, 해외에서 뭐 상표권이나 디자인 도용 같은 문제로 어려움 겪는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기업들한테 전문가 컨설팅이나 뭐 소송 비용 같은 거 지원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K 브랜드 가치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경제 활동이니까요.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정말 저 멀리 중동에서 일하는 일이 당장 우리 주유비, 물가에 영향을 주고 또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주고 심지어 우리가 클릭 한 번으로 사는 해외 직구 상품 단속까지 이어지고요. 맞아요. 정말 모든 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제 현상들 속에서 그 연결고리를 딱 읽어내고 핵심을 파악하는 눈, 이런 시각을 기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랬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는 또렷한 눈, 저희 평생의 ATM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주변에서 벌어지는 작은 경제 현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요즘 자주 가는 카페 원두 가격이 올랐다거나 아, 그런 거요? 네, 그런 작은 변화가 혹시 오늘 얘기한 이런 큰 흐름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는 재미랄까요? 네, 좋은 생각.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출근길을 유익하고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의 AT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